네, 앞에 섹션에서 이제 필드까지 진행했고요. 클래스에서 이제 필드까지 진행했고, 이번 섹션에서는 이제 생성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부터 이제 좀 할 얘기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성자부터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필드까지의 얘기는 사실상 C로 따지면 구조체까지를 가지고 했던 얘기들이고요. 구조체에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까지만 이제 사용된 얘기들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생성자부터가 아마 이제 클래스의 진짜 이제 기능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성자 이제 기본 생성자 선언과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오버로딩 그리고 디스라는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뉴 연산자를 호출하는 중괄호 블록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뉴 연산자를 썼을 때 한 번만 호출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뉴 연산자에 맞게 이제 선언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생성 시의 초기화를 담당한다. 그래서 생성자의 이제 그런 어떤 인자값들을 받아서 그 인자값들로 어떤 필드들을 내가 이제 사용하는 필드들을 초기화하는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생성자에서도 메소드도 출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할 수는 있지만 생성자 자체가 그 일반적으로는 필드의 이제 값들을 초기화 시켜주는 게 아마 그 가장 큰 역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클래스로부터 뉴 연산자로 객체를 생성할 때 호출되어 객체를 초기화를 담당한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스택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의 어, 요거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죠. 예. 그래서 생성자가 이제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힘 영역에 이제 객체가 생성된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 클래스를 만들고 생성자를 따로 코딩을 안 해놨지만 사실은 생성자를 코딩을 안 해놨지만 그래도 클래스 안에는 자동적으로 생성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생성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항상은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객체를 그 생성자를 안 만들어 놨다면 그냥 기본 생성자가 들어가고요. 그거는 이제 어, 없어도 있는 걸로 이제 돼서 이제 이런 뉴 연산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성자를 아예 만들어서 우리가 뭐 마음대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든 간에 생성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없더라도 그거는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생성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성자를 무조건 거쳐야지만이 어, 클래스가 힘 영역에 존재를 하고 힘 영역에서 이제 번지수를 받아서 변수에 이제 저장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요 얘기를 의미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생성자는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클래스가 이제 퍼블릭이라면 자동적으로 요 퍼블릭을 따라와서 똑같이 요게 자동적으로 추가가 됩니다. 화면상으로는 우리가 실제 코드에 추가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실제 코드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요 바이트 코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점 클래스로 전에, 이제 컴파일하고 난 다음에 바이트 코드로 변환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자동으로 기본 생성자가 추가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능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 특별한 동작에 방해를 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뉴를 통해서 이제 하려 그러면 무조건 생성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선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거를 무조건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런 생성자가 존재를 해야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코드에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코드에는 이런 식으로 놔둬서 요 new라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요 코드 메소드에서 얘가 어디로 사실은 갈 곳이 없는데 실제로는 코드는 이랬지만 이게 이제 바이트 코드 점 클래스 파일로 넘어가게 되면 요런 구조를 아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생성된 애가 이쪽으로 아니라 여기로 가서 뭐 특별한 동작이 있지 않지만 디폴트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장에서 이제 필드만 가지고 하더라도 필드만 필드 여러 필드들을 이제 넣고 이런 식으로 어, 그걸 만들더라도 크게 문제 없이 음, 생성자를 통해서 이제 클래스가 이제 객체화된 거, 인스턴스화 된 거죠. 그래서 생성자 선언 방법은 어, 여기 클래스에서 이제 중괄호 내부에 여기에 이제 위치를 하고요. 요 위치는 보통은 필드보다는 아래쪽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선언할 때는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여러 개들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메소드를 많이 넣게 되면 클래스를 선언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뉴 인스턴스화 할 때 여기에 이제 맞게 우리가 이제 뭐 함수 호출하듯이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하듯이 이쪽에 맞춰서 넣어 주시면 얘가 요게 이런 식으로 해서 화살표를 잘못 그렸네요. 예, 여기가 여기로 호출이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한번 보시면 어, 섹션 03에 이그잼 01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카.점 자바랑 카 이그잼플 자바로 만드셔서 실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코드를 보여드리면 코드를 보면서 같이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이 좀 작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좀 작게 좀 녹음을 하거든요. 영상 작업이 좀 편의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화면이 좀 작아가지고 좀 코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은 좀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거 앞으로 이거보다 좀 더 큰 코드를 보게 되면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할 때는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고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생성자를 만들었죠. 아까는 요거를 다 지운 상태에서 생성자를 만들면 여기 주소 처리들이 되어 있는 걸로 호출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디폴트로 존재하다가 어떤 어,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생성자를 만들게 되면 그때는 요 밑에 거는 실행이 안 됩니다. 여기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카의 색상이랑 그 다음에 cc를 3000cc라는 값을 넣어가지고 이걸 이제 컴파일하면 아무 결과도 출력이 되는 게 있죠. 프린트로 두 가지를 출력을 하는데요. 이때 얘를 주석을 치고 얘를 주석 칠 필요 없죠. 얘를 하게 되면 얘는 디폴트로 생성된다고 그랬지만 만약에 어떤 생성자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 그러면 이 디폴트 생성자는 그때는 이제 생성되지 않습니다. 디폴트는 생성자가 없을 때만 생성이 되고요. 디폴트 생성자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그 생성자가 만약에 이제 하나라도 존재하게 되면 디폴트 생성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구동하게 만들려면 나중에 앞으로 이제 배울 내용 중에 오버라이딩이라는 생성자 오버라이딩이라는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생성자를 하나 더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만들어주면 오버라이딩 얘와 얘의 그 매개 변수들만 달라주면 매개 변수만 동일하지 않다면 그러면 요것도 컴파일이 됩니다. 근데 뭐 여기에 제가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더 달았네요. 이 화면이 작다 보니까 뭐 어떤 게 하나가 빠졌는지를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도 지금 그런 게 좀 잘 안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앞으로 좀 이따가 다음 주나 아니면 이번 주 안에 뭐 상황 보고 아마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딩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지금에서는 사실상 요거는 이제 안 된다. 이 디폴트로 들어가 있던 그 생성자는
실행할 수 없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그런 예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생성자 필드 초기화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생성자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필드 값을 초기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코리안이라는 클래스에서 다른 실행하는 클래스가 이런 식으로 실행할 때 여기에 이제 생성자에다가 이런 식으로 주민번호랑 이름을 넣어주는 걸로 인스턴스화를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있는 스트링 n이랑 스트링 s를 통해서 name과 ssn이라는 고유된 값으로 이제 여기에 값을 저장하는 방식을 쓰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새로운 객체, 어, 박자바라는 객체와 그 다음에 김자바라는 객체가 서로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다 동일하게 이거는 뭐 다를 일이 없으니까요. 코리안이라는 걸로 클래스 이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국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으로 아예 필드가 초기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런 다른 인스턴스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의 정보가 돼야 될 것들은 이런 식으로 여기로 이렇게 생성자가 넣어주고요. 그럼 이 생성자가 다시 n이 이쪽으로 넣어주는 구조로 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각자 하나의 인스턴스화 돼서 박자바도 존재하고 김자바도 존재해서 K1이랑 K2라는 변수의 저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이제 호출해서 쓰거나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방금 봤던 코드에 대한 실습 음, 코드는 이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해 보면 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출력했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아마 클래스를 생성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실습하면서 이제 필드랑 생성자를 같이 만들어 본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은 되어 있는 거에서 이제 여기 이쪽 박자바가 여기를 통해서 요 요 대입 연산자에서 이쪽에 이제 필드에 들어가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눈으로 봐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거를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좀 자기가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많이 이렇게 이런 거를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네 개의 변수와 이제 이름이 동일할 경우에는 이제 어, 사용법이 조금 어려운데요. 음, 아까 저기 예제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코리안이랑 그 다음에 잠시만요.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좀 다 보는데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이건 좀 힘드네요. 이렇게 가야겠네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음, 요거는 일단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 메인 메소드가 있는 화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런을 눌러주시면 요게 이제 요 클래스가 실행됩니다. 혹시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요 예제 소스를 받아서 실행시켜 보실 분들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간혹 이제 우리가 이름을 정할 때 이제 이름의 편의를 위해서 네임을 n이라는 걸로 받지 않고 네임이라고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메소드를 그 다음에 여기도 ssn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당연히 여기다가 이제 네임을 여기다 써야겠죠. 여기다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여기다 넣는다 그러면 뭐 이거는 에러는 안 뜨긴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죠. 왜냐면 네임이 여기에 네임인지 이 위에 네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이 같기 때문에요. 당연히 요 구조상에서는 이 네임은 여기 있는 네임들은 요 중괄호를 기준으로 가장 외곽에 가장 최근에 나온
네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요 네임을 선택하고 싶은데요. 요 네임을 선택할 때는 어, this라는 this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줄 텐데 이게 나 자신을 어, 나 자신을 인스턴스 되어 있는 나 자신을 찍어주는 나의 자신의 주소를 표현해주는 그래서 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필드라든지 메소드들을 호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this는 나 자신을 선택했고 나 자신이다 보니까 여기에 name과 SSN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외부에서 보면은 저 this라는 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K1을 name이라고 가는 거와 이거와 여기에 뭐 넣어줘야겠네요. 뭐 테스트로 이런 식으로 넣는 거와 정확하게 이걸 넣어야겠네요. 이렇게 넣는 거와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클래스 입장에서는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거를 쉬지 않고 녹음을 하다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이제 녹음을 하다 보면 목이 많이 이제 잠깁니다. 그래가지고 좀 영상을 만드는 후반부에 가면 아무래도 저도 모르게 계속 많은 기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 계속 물을 먹고 있긴 한데 어쨌든 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좀 요런 좀 내용들이 요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들으실 때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기침을 중간에 저도 모르게 그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침을 하고 난 다음에 물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최대한 조심하려고 하긴 하는데 요런 부분들은 좀 최대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호출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를 통해서 나 자신에 있는 필드들을 이름이 같은 경우에 이제 쓰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아니어도 디스라는 키워드는 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좀 뭐 다른 방법으로 쓰는 그리고 메소드를 또 호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생성자를 호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쓰여지기 때문에요.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스턴스와 객체의 name이라는 주소지를 따라가서 그거의 값을 변경하듯이 this가 나 자신, 인스턴스화 되어 있는 나 자신을 이름을 따라가서 거기에 이제 내가 멤버 값으로 매개 값으로 들어와 있는 name이라는 값을 여기에 이제 넣어주는 구조로 구성을 했던 코드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음, 이름이 매개 변수 우리가 들어온 인자값으로 들어와 있는 이 name과 그 다음에 우리 필드에 있는 값이 똑같은 동일 이름일 때 혼동되지 않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나는 이런 거 무조건 안 나오기 위해서 여기다 n이라고 쓰고 난 무조건 s라고 쓰겠다. 굳이 이런 거는 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런 표현법을 다 알려드려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러분들 혼자만의 코딩을 하질 않습니다. 어쨌든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코딩을 하게 되면 남이 코드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럴 때 이런 문법들을 좀 알고 계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또 하시는데 그런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에도 이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문법들은 최대한 많이 알고 계시는 게 한 번이라도 봐두시면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 문법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아서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문법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좋으니까요. 물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르게 뭐 C 언어 같다면은 정엽 변수에 있는 값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싶었다면 무조건 이름을 다르게 만들었어야겠죠. 매개 변수에 있는 인자값으로 들어와 있는 값이 전엽 변수보다 더 이제 뒤로 갈 수 그러니까 그쪽 외곽으로 나갈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름을 다르게 사용하는 게 맞지만 어쨌든 자바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같은 이름으로 써서 이제 쉽게 이제 인식할 수도 있고 가독성도 더 올릴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생성자 오버라이딩. 이거 이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생성자를 할 때 여러 개 앞에서 이제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여러 개의 생성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예제로 아마 경험을 한 게 지금 딱히 없긴 없네요. 이게 되게 오버라이딩을 많이 쓰는 기능이긴 한데 우리가 예제로 앞에 쪽에서 뭐 그냥 그런 어, 그 스트링 클래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버라이딩이 있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아마 네, 그 오버라이딩은 많이 안 썼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오버라이딩 기능이 이제 생성자가 어떤 것들로 어떤 이 매개 변수에 따라서 이제 생성자들이 여러 개를 생성자를 놔둘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사용하는 객체화를 위해서 이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어, 타입, 개수와 여기 이제 오버라이딩을 할 때는 매개 변수의 타입과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순서가 다르게 선언하면 된다라고 돼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냥 글자로만 적혀 있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제 매개 변수가 되죠. 매개 변수를 만약에 동일한 매개 변수가 있다면 개수를 늘리던지 새로운 매개 변수를 추가해서 개수를 늘리던지 아니면 여기가 스트링이고 그 다음에 인트가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인트, 스트링으로 해도 새로운 어, 생성자가 또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호출할 때 어떤 것들이 이제 호출하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성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 그냥 그랜저의 이름만 넣는 거, 그리고 그랜저의 이름과 색상을 넣는 거, 그리고 그랜저의 이름과 색상과 그리고 맥스 스피드라는 필드 끝까지 넣는 방법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대신 여기 뒤에 나오는 이런 메소드의 이름을 바꾼다고 해가지고는 오버라이딩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는 오버라이딩이 되진 않고요. 요렇게 이름을 바꿔도 어쨌든 같은 스트링이다 보니까 어, C에서는 이거를 좀 인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여기에 이제 아예 형을 바꾸는 방식이라든지 인트형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더 새로운 매개 변수를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에서 직접 보시면 요 화면으로 이제 한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코드에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맨 위에 필드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는 우리가 카로 정했지만 회사는 아예 현대 자동차로 고정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 그리고 모델 이름만 제공하는 생성자, 그 다음에 스트링이랑 색깔 이름을 제공하는 생성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세 가지의 모든 필드를 제공하는 생성자를 이 카라는 클래스에서는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행시킬 때는 그냥 한번 호출해서 회사 이름만 출력해야 되겠죠. 왜냐면 회사 이름밖에 안 들어있고 여기는 다 데이터가 없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모델명에는 자가용이라고 적었죠. 자가용만 그래서 두 가지가 출력되는 구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빨강이라는 걸로 초기화시켜주는 색상을 초기화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택시랑 검정이랑 이런 식으로 네 개를 다 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코드를 보시면 요 코드는 지금 건드리지 않고요. 여기 카 이그젠플이라는 코드를 같이 한번 좀 보시면서 한번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아이고. 네, 여기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씩 뛰면서 이제 카3, 카2,
그냥 생성자. 그래서 첫 번째 생성자로 한 거와 두 번째 생성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성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때 제가 멋대로 여기에 이제 값을 그냥 여기다가 200을 넣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자를 바꿔버리면 당연히 이거는 호출이 안 되겠죠. 네, 요렇게 당연히 우리가 함수 호출이라는 그런 개념에서는 이게 안 될 텐데 어, 요런 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요걸 넣기 전에 먼저 클래스를 한번 변경해 볼게요. 요 생성자를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봐서 어떤 생성자냐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너무 똑같으면 안 되니까 순서만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맥스 스피드를 두 번째로 넣어주는 생성자를 넣으면 에러가 뜨질 않습니다. 이렇게 요것만 바꾼 거죠. 순서만 바뀐 거죠. 얘와 얘와 얘의 순서만 바뀐 거고요.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얘는 카5번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다 카5로 호출이 되는데 요거를 똑같이 하게 하면 그러니까 네, 여기서 내가 만약에 요 제가 맨 마지막에 만든 요 생성자로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얘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알아서 자바에서는 알아서 얘를 어, 여기 생성자로 변경해 줄 겁니다. 사실 요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이 생성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똑같은 동작을 하는 생성자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나중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요 순서에 따라서도 생성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한번 코딩을 이렇게 바꿔본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대 자동차의 택시와 검정색이 나온 거와 그 다음에 트럭과 흰색이 나온 거가 다른 생성자를 통해서 필드에 데이터가 저장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실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 요 지금 매개 변수의 자료형도 중요하지만 요 순서를 바꾸냐에 따라서 1번, 2번, 3번으로 간다든지 얘를 뭐 다시 2번으로 보내고 얘를 3번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게 되겠죠. 이게 오버로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같은 애는 바꿔도 의미가 없겠죠. 얘네 둘은 바꿔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그 이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형으로 따라서 보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는 바꿔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드에서 이제 생성자 디스라는 매개 변수 디스라는 이제 아까는 디스에 점을 찍어서 이제 필드를 갖다 그러면 이번엔 디스를 통해서 다른 생성자를 또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생성자가 디스를 통해서 어, 나의 내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자가 오버로드가 증가 시 중복 코드 발생하는 부분을 이제 좀 해결한다는데 사실은 코드가 되게 깔끔해지는 거죠. 그리고 굳이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그, 실습 예제만 하다 보니까 간단한 코드다 보니까 이런 오버로딩을 안 하게 되지만 남이 만든 라이브러리에서 내가 뭐 상속을 받아서 오버로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그 어, 어떤 오버로딩 해야 될 경우 그러니까 필드를 초기화하는 게 기본적으로 많았는데 그중에서 내가 이제 더 추가를 한두 개를 더 하고 싶은데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추가하기보다는 그냥 그 생성자를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오버로딩을 하면 편하게 이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가 이제 들어있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트링에 음, 요렇게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어, 모델만 봤는데 기본적으로 은색이랑 값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모델이랑 컬러를 봤는데 여기에 이제 이거는 동일한 값 그리고 여기는 새로운 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새로운 값이고 얘는 동일한 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새로운 값이 들어가는 건데 이 세 개의 생성자가 동일한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지 여기가 달라지고 여기가 달라지는 부분이죠. 요렇게가 달라지고 얘네들은 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요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여기에 이제 은색을 넣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디스를 해서 여기가 얘를 호출하는데 이때 여기에 은색이랑 250이라는 값을 써주는 방법을 쓰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컬러까지는 받았으니까 모델명이라 여기만 이렇게 써줘서 여기로 호출하게 되면 코드가 더 깔끔해지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오버로딩을 하는 예제 하는 예제로는 좀 죄송합니다.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네,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바이트 코드로 받아 있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오버로딩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제가 이 메인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를 때 상속을 받아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를 때 그 기능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내 기능을 좀 더 추가하고 싶을 때 상속을 해가지고 쓸 때 이럴 때는 좀 더 적합한 예제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깔끔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이거는 코드로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아까 똑같은 예제를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챕터 여기까지고, 이번 섹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시간을 좀 보니까 앞에 것까지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그 메소드까지만 보면 거기까지는 나가면 오늘 수업은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 과제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이 아무래도 조금 이번에 이제 제하고 그냥 비대면으로 이번 주는 진행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다 보니까 과제를 내어드려서 원래 과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제가 원래 없고 수시고사를 봐야 되는데 수시고사 보는 게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과제로 좀 대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는 좀 제가 이 동영상 강의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좀 자세히 만드시는 분들과 그리고 좀 천천히 그러니까 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만드신 분들의 좀 갭을 좀 두려고 합니다. 네.